초여름 딸기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무렵 영옥 씨네 농장에도 손님이 김영웅 씨가 도착했네요. 외국인과 딸기 농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Condition is not so much good. You can see there's a little bit bugs here. So do you have to use chemicals or how do you make it? I try to use chemical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consumers like less chemical. 일하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걸까요? Hallo, ich bin 독일에서 온 Katharina. 카타리나 씨가 이야기하고 bin 있습니다. 27 Jahre alt und komme aus 안녕하세요. Deutschland. 저는 독일에서 온 Und ich hatte 27살 Chemieingenieurwesen 카타리나입니다. studiert und da hat man sehr viel mit 저는 Technik 독일에서 und weniger 화학공학을 mit Pflanzen zu 공부했습니다. tun. Habe aber einen 그런데 저희 landwirtschaftlichen 부모님이 Hintergrund in 농사를 meiner 지으시거든요. Familie. Und 그래서 몇 deswegen 주 동안 한국에 habe ich 와서 beschlossen, dass ich 색다른 für ein paar Wochen 농산물과 nach 그 Korea 기술들을 komme 배워가고 und da 싶었습니다. verschiedene Farben kennenlerne. 독일에서 부모님이 와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카타리나 씨. 그녀는 이곳에서 2주간 지내면서 한국 농업 체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웅 씨네 농장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종종 와서 선진화된 한국 농업에 대해 배우고 간다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온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김영웅 씨 어머니가 카타리나에게 숙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leep here. Sleep here. Yeah. Okay. Okay. Also ich habe bis jetzt zwei Farmen 한국에 gesehen. 오기 Die 전에는 erste Farm 한국 hat 농업에 noch 대해 sehr viel 전혀 mit Handarbeit 몰랐습니다. gearbeitet, 지금까지 weil es auch eine sehr 한국에서 kleine 두 Farm ist, 농장을 die, 체험했는데요. biologische 첫 Lebensmittel 번째는 auch herstellt. 유기농 Und 식품 jetzt bei meiner 생산하는 zweiten 작은 Farm, das ist eine 농장이었고, Erdbeerfarm, eine 두 번째가 Smart-Farm, 이곳 die 딸기 스마트 hochtechnologisch- 농장입니다. hochautomatisiert und mit 고도로 viel 자동화되어 Technologie 있고 arbeitet. Also 많은 das sind zwei 기술을 komplett 사용하고 verschiedene 있더라고요. Welten gewesen. 완전히 다른 두 세계였습니다. Deswegen 농사를 habe ich 지을 jetzt 수 bis 있는 jetzt 다양한 방법에 eine sehr große 매료됐고, Bandbreite 특히 sehen 딸기 können. 농장에 머무르는 것은 Und das hat mich schon 엔지니어로서 fasziniert, 이런 wie auf wie viele 스마트팜에서 verschiedene 많은 Arten und 기술과 Weisen 자동화를 man 보게 돼 Landwirtschaft 기쁘고 betreiben 좋습니다. kann. 한국의 농업 기술을 구역은 농업 제대로 기술 소개해주고 센터가 싶었던 보입니다. 영웅 씨. 올해 이제 공사가 지난달에 끝나가지고 이제 모두 심었어요. 이거 저기 조직배양묘인데 이 조직배양묘를 여기에서 심어서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또 증식을 해. 네, 증식해야 돼. 평소 유럽의 선진 농법에 대해 공부해왔던 영웅 씨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신기하고 설렙니다. 어쩌면 미래 유망 산업인 농업에 전 세계 청년들이 공감하고 또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농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국내산 겨울 뉴스 딸기가 화면에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딸기 등 최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용기 띄워 큰 인기를 수출이라는 얻고 글씨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K 딸기가 드디어 이를 냈습니다. 이름하여 킹스베리. 전국 킹스베리의 80%를 생산하는 논산의 농가들은 덕분에 늦은 봄까지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킹스베리는 박현규 가격이 논산 킹스베리 2만 연합회 2, 3천 회장은 원으로 이야기하고 아직 있습니다. 가격이 딸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나오고 있는 품종이죠. 5월 그 중순까지는 뭐 25,000원씩 계속 나와서 딸기는 뭐 킹스베리 가격이 그래도 높습니다. 콧대 높은 프리미엄 딸기지만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귀한 몸이라니 왠지 자랑스럽네요. 일반 딸기의 두세 배 크기를 자랑하는 킹스베리. 하지만 K 딸기의 대표 주자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킹스베리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서 가서 처음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처음 봤을 때 뭐 그냥 그 사람들이 하도 안 좋은 품종이라고 재배 가치가 없는 품종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되나
그냥 반신반해 이거. 그냥 사람들이 워낙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심어서 평가는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 과거 80%가 일본 품종이었던 국내 딸기 시장. 끊임없는 품종 개량은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종이 다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킹스베리는 아예 농가의 외면을 받았죠. 주변에서 그 품종 흰가루 약하고 뭐 무름과도 나오고 단점이 많아서 재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농가들이 가입 뭐 하겠다고 했다가 다 빠지고 13농가만 남아서 13농가가 이제 재배를 시작했죠. 딸기를 또 생산이 됐는데 아무데도 안 가져간대, 이 딸기를. 처음 보는 딸기니까 이게 어떤지 몰라.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시장 출하하든 어디로 이제 출하를 해보자 했는데 그때 제 편의점에 있는 그 바이어가 와서 그 딸기를 보고 이 딸기 편의점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러면 소포장하자 2개짜리 포장해서 편의점에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거 보고 가락동의 각 청과가 거의 다 찾아오셨어요. 이 킹스베리 공급을 해달라. 국산 품종의 가능성을 믿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농업인들. 그 결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의 6,400만 달러의 국산 딸기 수출을 성공시켰습니다. 뭐 대부분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 사실 딸기는 국제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딸기가 상당히 그 품질이 우수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또 한류 열풍 때문에 뭐 그 덕을 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나 한국 뭐 그 과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자생력이죠. 어떻게든 자생력을 갖춰서 외국 그 품종들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충남 천안시의 한 밀밭이 보입니다. 6월의 뜨거운 햇살이 황금빛 밀밭에 내리쬐입니다. 천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우리 밀밭. 쌀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밭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3대째 호두 농사를 짓던 이종민 대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1980년대였습니다. 천안밀 80년 영농조합법인 중반쯤으로 이종민 알고 있는데 대표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기억은 안 있습니다. 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되면서 힘들었던 거가 이제 견과류 종류가 제일 취약하다. 그러면서 그 호두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농사도 이제 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천안 호두가 이제 천안이 없다라는 기사를 봤고 그래서 이제 저 들판에다가 밀을 심어서 호두과자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 걸로 바꿔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밀농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흔했던 밀밭. 30만 톤에 육박하던 밀 생산량은 현재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무상 공급에 이어 80년대 밀 수입 자유화 그리고 밀 정부 수매 중단까지 이어지며 그야말로 우리 밀은 이 땅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알곡으로 갖다가 그 정부 수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농민들이 계속 떼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시키지 않으면 방법 없다. 어차피 이거 소비 못 시키면 우리가 굶어 죽거나 밀농사 포기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소비시키자.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가공에 이제 그걸 찾을 때였었고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입밀에 비해 비싸고 맛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이종민 대표는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제 빵이 안 되는 줄 알고 고민을 하다 내가 이제 제빵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에 가서 그 제빵학원 원장한테 나는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밀가루 가지고 빵만 만들 줄 알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 밀가루밖에 없는데 내가 10번, 100번 연습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으러 올 테니 한 번씩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 안 되는 그 시점에 와서 다시 물어볼 테니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학원비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종민 대표가 우리밀의 특성을 카스테라를 알아낸 만들고 이종민 있습니다. 대표는 우리밀 다루는 기술을 제빵사들에게 전수했고 그 결과 지금은 천안시내 호두과자 가게의 80%가 우리밀을 쓰고 있습니다. 농부의 자존심을 걸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종민 대표가 수확된 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풍년은 아니에요. 흉년도 아니지만 풍년은 아니에요. 봄 가뭄이 심해서 수량이 좀 떨어져요. 예상했던 것보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 상황. 그중 곡물 작업률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300%를 훌쩍 넘고 국가별 미국과 곡물 캐나다도 작업률이 보이고 100%를 넘는 대한민국은 곡물 작업률. 20%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은 20%에 불과합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결국 식량 안보 위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우리 재배지를 지키고 우리 농업인을 지켜가는 일이 아닐까요? 이미 그 농업 구조가 서민들이 먹는 농산물, 중산층이 먹는 농산물 분명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농민들은. 가공하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그 밖에서 생활하던 그 고급 인재들이 다 귀농한다 그러고 귀촌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그 농민들이 하고 있던 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사람들도 1차 생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2차, 3차 가공해서 6차까지 간다면 사실 소비층은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농촌에도 활력이 될 텐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게 아쉬워서 내 스스로라도 해서 그거까지는 보여주고 가야 그게 숙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